사내에서 퀸카로 꼽히던 아내와 결혼해 어느덧 8년 차에 접어든 40대 남성 최 씨. 알뜰살뜰 돈을 모아 집도 사고 귀여운 딸과 여행도 다니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 아내. 추궁 끝에 알아낸 사실은 아내의 외도였습니다.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. 최 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내는 집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아예 상간남을 집에 들이기까지 했는데요. 분명 내가 살던 내 집인데 들어갈 수도 상간남을 내쫓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. 남편 최 씨가 집에 돌아갈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? 자, 사건 반장을 매일 보신다는 사반 가족분의 제보입니다. 제보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사건 반장 생각해 주셨다는 게 뭐 감사하기도 한데 진짜 오늘 이 사연도 제가 이제 처음 메일 저희 제보 메일에서 확인을 하고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, 내용을. 네, 이번 제보자는 결혼 8년 차 40대 남성 최모 씨인데요. 이 아내랑은 사내 커플로 만났습니다. 그 이른바 퀸카라고 하죠. 이 아내가 왕년에 꽤나 인기가 있었다고 하고요. 그런 아내의 아내 똑 닮은 예쁜 딸까지 낳아서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. 알뜰히 돈 모아서 집도 장만했고요. 자주는 아니라도 여행도 다니면서 굉장히 좀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. 이제 딸만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뜻밖에도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. 코로나랑 부부 갈등이 무슨... 두 사람이 맞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. 그런데 코로나 때 이런 일이 사실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.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퇴근하고 저녁만 보다가 갑자기 24시간을 같이 붙어 있게 된 거예요. 네. 그럼 좋은 건 한 반나절 정도 갑니다. 24시간 붙어 있으면 정말 뭐 사소한 일, 아이가 있죠. 어린아이가 있잖아요. 그럼 애가 뭐 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가볼 거야? 내가 가볼 거야? 왜 지금 애 떼쓰는데 안 챙겨주는 거야? 밥은 또 24시간 내내 있는데 새끼 다 배달시켜 먹을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. 밥 먹다 보면 또 설거지 쌓이게 되죠. 요리는 내가 했으니까 설거지는 네가 하랴. 게다가 출퇴근 시간이 없어져요. 그래서 이게 퇴근하고 딱 일이 딱 끝나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일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밀려 있으면 한 사람은 일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집 밖에서 TV 틀고 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안 싸울 수가 없죠. 코로나가 불러온 비극 많습니다. 이게 실제 이 코로나가 시국 때 이혼한 커플도 되게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. 이런 갈등 때문에. 네, 저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혼한 커플이 굉장히 많았고, 왜냐하면 24시간 붙어 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. 인간은 다 자기 경계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,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율이 더 줄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어요. 그 이유는 밖으로만 돌던 남편들이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집안일을 좀 해주기 시작했다. 그래서 극심한 갈등으로 간 집들도 있고 도리어 너무 집에 잘 안 들어왔던 남편이랑 같이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. 어쨌든 오늘의 이 케이스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된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둘이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서로 있는 게 힘들던 차에 육아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도 틀리고 중간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각자 그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풀게 된 거예요. 그 육아에 대한 것도 안 맞고 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아이 앞에서 싸우게 되고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푸니까 아이에게도 엄격하게 훈육하게 되고 또 남편하고 얘기하기 싫으면 아빠 밥 먹으라 그래라. 그러고 이제 아내하고 얘기하기 싫으면 이거 니네 엄마한테 갖다 줘라. 이러니까 아이도 이제 부담스러워지고 불안해지겠죠. 뭐 이렇게 까칠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게 됐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이제 지쳐서 차라리 우리 이혼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. 진짜 이게 박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 제보자분 그 코로나 그 시기를 어떻게 또 보냈다는 거예요? 자, 가장 뭐 좀 문제고 가장 좀 안 좋았던 게 이 코로나 이때 양육 부분, 아이 양육 부분에 대해서 좀 트러블 또 있었다고 하는데 좀 해결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끝날 때쯤에 아내가 건강 문제로 퇴사를 했다라고 해요. 퇴사를 하면서 그 양육 부분은 좀 아내가 좀 하면서 그 어떤 갈등 부분은 해결이 되면서 그 이후부터는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예전에 좀 상황으로 좀 돌아왔다라고 합니다. 가정의 평화가 좀 왔다고 하는데 좀 문제는 아이가 코로나 그 무렵부터 다녔던 태권도 학원에 지금 다녔었는데 태권도 학원에 선생님 얘기를 부쩍 많이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. 딸아이가.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나름 잘 적응하는데 선생님하고 잘 지내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딸아이가 태권도 학원을 딱 이제 보냈는데
우리 선생님이, 우리 사범님이 자꾸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. 근데 그거에서 그쳤으면 모르겠는데 뭔가 좀 수상한 점이. 네, 일단 집에서 못 보던 장난감이 돌아다닙니다. 그래서 물어보면 그 태권도 선생님이 사줬다는 겁니다. 또 아빠랑 놀다가 아이가 좀 삐지면요. 나 태권도 선생님한테 다 잃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선생님이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다 혼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. 이런 말을 하기도 해서 일단 뭐 선생님이랑 꽤나 친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은 며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. 그러고 나서 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나 태권도 선생님이랑 밥도 먹었고 선생님 집에도 갔다 왔어.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. 아내한테 이거 무슨 일이냐 바로 물어봤습니다. 그런데 또 아내는 태연하게 그 태권도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내가 밥 한 끼 대접했어. 그랬더니 집에 올라와서 차 한잔 하라고 해서 마시고 왔어. 그게 다야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까지 간 건 좀 찜찜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. 야, 이게 무슨 태권도 사범, 태권도 아이 이 선생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무슨 장난감을 선물하고 약간 좀 교수님이 이건 좀 네. 다르네요. 네. 그런데 그냥 이 정도였으면 저희 사건반장에서 다루지를 않죠. 이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제 넘어갑니다. 이 뭔가 좀 이상해지고 뭐 외출도 많아지고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생겼어요.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아이를 아빠가 밥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고 엄마가 좀 늦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딸을 재웠어요. 재우면서 아빠가 같이 잠이 든 겁니다. 근데 이제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냥 안 들어오고 외박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일로 이제 부부싸움이 크게 벌어졌어요. 그러면 이제 부인이 이제 외박을 했으면 여기 대해서는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뜻밖의 나 태권도 선생님하고 사랑에 빠졌어. 아이고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밑도 끝도 없이 너무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서 그때는 사실은 예전에 갈등도 가라앉고 사이도 다시 좋아져서 여행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좋은 상황이었거든요.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빌기는커녕 나 이혼하고 싶어. 이혼해줘.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. 저희가 보통 이렇게 제보자분들한테 사연을 받으면은 그 육성 인터뷰를 별별 상담소에서 보내드렸었잖아요. 저희가 이번에도 이 남편분 제보자분한테 그걸 부탁을 드렸더니 이분만큼은 한사코 조금 거절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인터뷰 없이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, 이거 양 변호사님,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. 이 남편분 제보자에 따르면 정말 직접 겪고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. 이게 약간 생활을 좀 안정시켜 보시려고 제보자분이 우리 잠깐 좀 뭐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차분해지기 위해서 좀 떨어져 지내보자라고 해서 본인이 집을 나와서 생활을 했다라고 하십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번 뭐 가져갈 게 있어서 집에 들렀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. 띡띡띡띡 눌렀는데 내 집인데 이게 바뀐 겁니다. 근데 아내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딸아이도 보여주질 않더라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집에 그 문제의 태권도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예 딸하고 같이 셋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.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야? 근데 이게 참 황당한 게 지금 두 사람이 법적으로 여전히 법적으로 부부잖아요. 과거에 우리나라 과거도 뭐 지난해 초까지는 설령 누군가 한 사람이 동의를 했더라도 결혼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그냥 예를 들게요. 네. 아내가 다른 남자를 이 집에 들이잖아요. 예. 남편이 없을 때 그러면 그 남자가 주거 침입이 됐습니다.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근데 판례가 바뀌었어요. 둘 중에 한 사람만 동의를 했으면 주거 침입이 아니다. 그래서 이 주거 침입 같은 걸로 고소도 못하고 당연히 간통죄는 지금 폐지된 지 오래됐으니까 간통죄로 안 되고 형사로는 맞설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. 내 집에 지금 아내랑 바람난 남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나는 못 들어가고 고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. 진짜예요? 법이 언제 바뀌었어? 법은 아닌데 판례가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침입했을 때 주거 침입죄로 이제 의유를 했었는데 대부분 판례가 지금 바뀌다 보니까 주거 침입은 되지 않고 또 이거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. 최 씨는 나는 들어가면 나도 문제가 되냐 이런 걱정하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. 예. 내가 들어가면 나도 주거 침입되는데 본인 집이잖아요, 사실은. 예. 본인 집인데 본인 집이 탄 사람이 들어와 있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. 다만 못 들어갈 뿐이에요.
비밀번호 알아야 들어가죠. 만약에 네. 열쇠 수리 공분을 불러서 저는 뜯어서. 가능하다고.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간 자체가 두 사람의 생활 공간입니다. 절반은 아내, 절반은 남편 거거든요.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이 별관 이방인이 와 도중에 있는 거잖아요. 이방인이 들어와 있는데 이방인을 어떻게 주거 침입으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그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뭐 법적으로는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또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야.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. 야,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이게 내 집에 엉뚱한 인간이 들어가 사는데 이거 와. 자, 그러면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내 집에 살림 차린 이 상간남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느냐라고 하셨어요. 자, 이게 이 제보자 남편분께서도 저희 사건반장 제보를 주시기 전에 여기저기 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셨나 봐요. 그런데 점유권 회복이라는 게 있더랍니다. 이게 무엇이며 양 변호사님? 예. 이게 어떻게 진짜 이게 점유권 회복 뭐 할 수 있는 겁니까? 그래서 이거 저도 뭐 이런 걸 저도 사실 이혼 전문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은 없어서 일단 아까 박 변호사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이런 실제 사례도 있었어요. 무슨 사례냐면 이혼 소송 중에 둘이 별거를 했는데 아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남편이 들어가서 주거 침입으로 또 고소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. 그때 법원에서는 그 집에 여전히 남편이 자기 살림살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아직 완전히 집을 뺀 건 아니기 때문에 남편도 권리가 있다라서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했어요.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이 들어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. 만약에 그냥 냉각기 정도가 아니라 나 그냥 아예 우리 별거할까라고 짐을 다 빼서 나오셨다라면 소유권이 남아있더라도 주장할 권리가 아예 없어요, 남편한테. 그건 재산적으로 내 집인 거지 내가 들어갈 사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뭐 같이 살림살이라든가 뭐 아이하고 공간이라든가 자기 자신의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이면 들어가실 수 있는 거고 들어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면 이게 왜 다른 사무실에서 점유권 회복이라고 그러냐면 이 남편분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내 자리를 저 상간남이라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나가라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사실 소송 자체가 적어도 3개월 걸리는 소송이거든요. 정말 황당한 지경이에요. 박 변호사님 뭐 조언해 근원적으로 사실은 이런 상황이 이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이거를 주거 침입죄나 이런 거 형사적으로 의율을 한 건데 이제 대부분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면 결국은 이제 이혼 소송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. 이혼 소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 분할을 하고. 근데 이혼을 안 하고 싶으시대요.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지금 말한 뭐 점유권 회복 소송 사실 저희도 사실 민법상으로는 가능한 건데 실무적으로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드문 것 같은데 뭐 민법상으로 가능해요. 내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걸 가능한데 그런 거 소송한다면 최소한 반년 이상 걸린다고 가정하면 당장 들어갈 수 없다면 결국은 법적으로 한다는 거는 이혼 소송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교수님. 네. 지금 자막으로도 나갔는데 이 사연자 남편분께서는 그래도 이혼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는 아이들 때문에. 네, 그렇습니다. 뭐 대단히 부정이 있으시고 또 마음이 넓은 남편이신 것 같으니까 뭐 이혼 문제는 좀 뒤로 미룬다 하고 쳐도 저는 이제 법적인 거는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든지 이거 부인하고 좀 타협이 필요하다. 왜냐하면 저는 집도 집이지만 이거 아동 학대 아닌가요? 아버지가 아닌 다른 맞아요. 아저씨가 와서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. 아빠 집에서. 이게 그 아이한테도 너무나 정서적으로 충격이고 안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혼을 안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이는 좋아할 거 아니에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협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면 아동학대 문제도 좀 제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진행해 보신 후에 정말 내가 이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회복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제 회복으로 가신다고 하면 일단 저는 응원을 하지만 상당히 길고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게 주거 침입을 안 된다는 얘기 말씀 들으시고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. 그러니까요. 장순규 님도요. 내 집에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는 법이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? 하셨습니다. 케이스타님, 남의 일인데도 혈압 오른다 하셨고요. 슈퍼맨님, 그냥 이혼하고 둘 다 내쫓으시면 안 될까요? 하셨습니다. 김윤경 님도 퀸카면 뭐합니까? 저 여자분 진짜 막장이네요.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
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